끝났네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더 나가네. 산림 측정, 육과 산림 측정으로. 먼저 직경 측정 도구 4가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자, 윤척, 직경 테이프, 빌트모 스틱. 아까 직경은 흉고 직경을 거의 측정하거든요. 근데 흉고 직경을 측정하는데 자로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자 30cm 자로 대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로 할 수도 있고, 윤척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 볼 건데 실기 때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자가 저 뒤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센티미터로 알 수 있고, 직경 테이프는 조그만 그 테이프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감으면 돼요. 이렇게 쭉 감으면 알 수 있고, 빌트모 스틱. 빌트모 스틱을 보시면 차 있죠? 50cm 차를 대요. 그냥 대가지고 이쪽 눈으로 0 맞추고 이쪽 눈으로 보면 이 눈곱 있는 게 빌트모 스틱. 그래서 직경을 측정하는 도구 4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척, 직경 테이프, 빌트모 스틱. 근데 이것도 뭐 자로 하는 거예요. 빌트모 스틱도. 이제 빌트모 스틱 어떻게 하냐 지금 나온 건데,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50cm 자를 수평으로 대고 한쪽 눈으로 0 맞춰야 되겠죠. 50cm도 떨어져요. 떨어져 그 눈으로 딱 보면 여기 직경이 나오겠죠. 네, 그 내용입니다. 지금 빌트모 스틱. 이제 직경 측정 방법. 오늘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경사지에서 이렇게 경사지에서 나무 측정할 때는 밑에서 할까요? 위에서 할까요? 위에서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위에서 해라. 여기서 1.2m 하고 여기서 1.2 높이가 틀리겠죠. 그래서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흉고 직경 요 부위가 비대팽창되는 나무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책 읽어보시면 여기 위에 있죠. 요 위에하고 요 아래를 더해요. 그래갖고 2로 나누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흉고 직경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가지가 이렇게 분기돼 버려서 이렇게 1.2m 높이가 지금 요 정도 돼버려요. 요 정도. 그러면 지금 요렇게 되잖아요. 1.2 요렇게 되잖아요.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돼 있어요 책에? 하나씩 2번으로 본다. 이거 2번. 원래 나무는 1번밖에 안 되지만 2개로 본다 이거예요. 2개로.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요 흉고 직경하고 나무 수고를 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흉고 직경을 사실 알려고 이거 흉고 직경을 재는 게 아니라 나무의 축적, 잎목의 제적을 구하기 위해서 요 흉고 직경을 수고를 재거든요. 근데 요 1.2m에서 분지되면 굉장히 가지가 요 굵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개로 본다 이겁니다. 2개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다 그려볼까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좀 비스듬히 자란 나무가 있어요. 비스듬히 자란 나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요 수관과 평행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평행하게. 요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재면 안 되고, 수관과 직각이 되도록 직경을 측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척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약간 뿌리가 이렇게 돌출된 경우도 있거든요. 뿌리가 보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 있죠, 뿌리 근원부 있죠, 여기서부터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 뿌리가 돌출된 요 근원부부터 1.2m 여기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예, 요런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오죠.
직경 측정해서. 수고 측정까지 해버리겠다. 수고. 그 다음에 수고 측정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제 나무에 수고를 잽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 수고를 재는 수고 측정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크리노메타하고 하일트메타 요걸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실기장을 재볼 거예요. 근데 그 이론에서는 볼 때 나무 요 제일 꼭대기를 봐야 돼요. 꼭대기를 초두부라고 하면 초두부. 그 다음에 제일 아래를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근원부라고 해요. 근원부. 그래서 초두부를 봤더니 예를 들면 이게 80이 나왔어요. 80. 근원부를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20이 나왔어요. 이때의 수고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80하고 마이너스 20이니까 높이가 몇이겠어요? 네? 100. 100이잖아요. 100. 여기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0이 있고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러면 100에다가 거리가 보통 이제 20m죠. 거리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면 나무 높이가 돼요. 몇이에요? 250. 50m죠? 네. 나무 수고. 근데, 나무 높이를 잴 때는 항상, 나무가 있다 하면, 이렇게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무가 있으면, 나무 잴 때 이렇게 등고선 방향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등고선 방향.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서 재면 안 돼요. 항상 등고 위치에서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경사지에서 원래는 이제 등고선 이제 이쪽으로는 못 갈 경우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20m에서 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중에서 떠서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갈 때. 그러면 여기서 재면 여기서 이제 초두부하고 근원부를 보는데 원래는 이제 수평 거리로 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평 거리가 아니잖아요. 사거리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거리를 수평 거리로 환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m고 이게 경사도가 예를 들면 7도라고 해요. 그러면 수평 거리를 환산하는 방법은 10 곱하기 코사인 7을 하면 이게 이 수평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 거리로 환산해서 한다. 여기까지는 뭐 외울 필요 없는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수평 거리를 이렇게 나무의 어떤 사거리에서 수평 거리를 못 잴 때는 사거리를 수평 거리로 환산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 책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두부와 근원부가 잘 보이는 곳에서 하고, 네. 잴 때는 항상 등고선 위치 같은 높이에서 재야 되고 그런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내용만 한번 이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직경 측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합격하면 실기 때 다 직접 이제 측정해가지고 그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이제 실기 시험이거든요. 아마 많이 해보실 거예요. 먼저 직정. 경사지에서는 위쪽에 세라고 했죠. 분지된 나무는 하나하나 1.2m 이하에서 할 때는 하나하나씩 하고, 비정상적으로 분지된 나무는 위아래를 해서 평균을 하고. 수고 측정. 수고 측정은 요 근원부 초두가 잘 보일 수 있는 곳. 너무 멀거나 가까우면 오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나무 높이. 그러니까 나무가 예를 들면 20m다 하면 20m 정도 떨어져서 재야 이렇게 오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높이만큼 떨어져서 측정하고, 경사지에서는 뿌리 근처보다 높은 곳,
이게 뿌리 근처가 높은 곳, 이게 거의 같은 높이의 세라 이거죠. 여러 방향에 측정하고 평균 측정한다. 네. 등고 위치에서 하고 초두부 근원부가 잘 보일 수 있는 곳, 나무 높이만큼 떨어져서 하고 수평거리를 취할 수 없을 때 사거리와 경사거리에서 수평거리를 환산한다. 방금 했던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2차에서 구두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직접 막 그 현장 가서 쉴 때 감독관이 와서 물어봐요. 그런 내용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식혀가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저 고향이 순창인데 지금 부모님이 거기서 이제 펜션을 해요. 얘기는 해볼게요. 여기에 하면 이제 바로 뒤에 물 계곡, 애기들이 놀기 좋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집이고 여기 잔디바위 좀 굉장히 넓은 데가 있어요. 넓은 데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전대가 있고 뒤에가 바로 이제 그 계곡물이 내려가요. 깨끗해요. 이거 평일반 강사입니다. 여기 이제 계곡물이 이렇게 물이 얕아요. 그래가지고 애기들 안전하고. 여기가 이제 뒤에 이제 두충을 여기다가 제가 이제 올해부터 표고버섯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표고목 지금 해놨어요. 요게 이제 두충나무인데 이게 두충나무가 이제 껍질이 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산이 엄청 들어가고 이게 지금 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희 집 바로 옆인데. 중나무는 머리 아프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약효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껍질만 벗기면 백대 가서 이제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또 채워지더라고 이게 몇 년 지나면.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제 아버지가 여기다 또 벌을 재배한다고 양봉. 벌이 좀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벌 재배하고 전 여기서 이제 버섯 한번 해보고. 꿀도 사면은 DC해줘요. 거든요. 네, DC 해주죠. 네. 여기가 이제 잔디밭 있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정자 있고, 여기 뒤에 계곡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여기 있죠 여기. 넓어 여기. 아까 여기가 그 두충나무가. 요 뒤에 비닐하우스 두 동이 또 긴 게 있어요. 여기다가는 아버지가 그 작년에 그 뭐죠? 대마 할 때 대마. 그거 이제 허가 받고 재배하는 거. 허가 받고 시기만 해보고 이게 했는데 별로 이제 뭐 재미가 없는 거. 올해는 안 하더라고. 안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무튼 놀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바로 옆에다가 이제 벌 재배하려고 쭉 해놓고. 순창에서 누구는 순창에 이제 복분자인데 복분자도 저희가 이제 직접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술로만 이제 선물로만 하는데 이것도 그냥 보여드리면 또 함께 마시고 놀러 오십시오. 가족들로. 대신 여기가 맛있는 음식 식당도 있어요? 바로 뒤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거시기거든요. 그 음식점 강천상 바로 뒤쪽이라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강천상. 저희가 뭐 먹어야 돼요?
뒤에 이제 백숙집도 있고, 이렇게 뭐, 비빔밥 하는 데도 있고. 여기 보면, 당신 맞아. 요거. 지금 이제 제가 블로그를 쓴 지 한 몇 달 됐는데, 여기 보면, 있죠? 벌 키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면, 요 벌도 있고, 복분자는 이렇게 해서, 3만원에 그냥, 3만원. 그 다음에, 벌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통으로 좀 큰 거 직접 한 데 있어요. 저기 있는, 갖다 놓은 거. 꿀은 4만원. 2kg입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또, 뭐, 제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갖다가 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란스도 뭐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한 친구들은 그것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있어. 이렇게 필기랑 기출문제 쭉 보면, 이렇게 보면서 쭉 보면 수첩에 적은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 여기에다가 푸른 잎사귀 이목 적용하고 치면 아마 블로그 나올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점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설도 똑같이 날 수 있다. 책이랑 여기다가 푸른 잎사귀 이목 적용하고 치면 블로그 되고, 이게 홈페이지다. 여기 있잖아요. 블로그. 머리 식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연령 측정 방법이 있는데, 그 연령의 측정 방법은 단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 한 그루 나무 연령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록, 이제 조림한 연도에 기록하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테수 또는 생장추. 이 생장추라는 게 있는데, 자,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멍 뚫어요. 이렇게. 구멍 뚫으면 이게 뚝 뚫으면서 이렇게 빼면 목편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이테 수를 세가지고 생장추에 의해서, 알 수가 있고, 뭐, 기타 측정기. 지절, 흉고, 직경, 요 좀 밑줄을 다 그어주십시오. 연령 측정하는 방법. 이 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쭉 돌려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가지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흉고직경도 보통 흉고직경이 얼마 정도 되니까 나무가 얼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단목의 연령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분의 연령 측정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수령, 재정령, 면적령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요거는 이제 그 계산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거의 똑같은데, 본수령은 분모가 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가 본수고, 분자는 본수 곱하기 연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적령도 분모가 뭐겠어요? 분모가 면적이고, 분자는 면적 곱하기 연령. 재정령도 똑같아요. 분모가 재적이고, 분자가 재적 곱하기 연령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항상 인분의 연령 측정은 분모가 본수령이면 본수, 면적량이면 면적, 제적량이면 제적, 분자는 각각의 본수에 따른 연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있나? 네, 여기는 없는데 아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나눠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장량의 종류. 이것도 이제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별표를 쳐주시고,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연년 생장량은 뭐겠어요? 1년간의 생장량이겠죠. 반대로 5번에 보면 총 생장량은 뭐겠어요? 현재 총 생장량. 발생하 일정한 연령 1일까지 총 생장량. 그거를 연수로 나누면 뭐게 되겠어요? 총평균 생장량이 되겠죠. 인목의 총 생장량을 생육 연수로 나누면 총평균 생장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기 생장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5년이면 5년, 10년 동안의 생장량이 이게 정기 생장량이에요. 이 정기 평균 생장량은 그 5년 동안의 생장량을 5년으로 나눈 거죠. 10년이면 10년, 그게 정기 평균 생장량입니다. 그 다음에 진계 생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진계 생장량. 이 진계 생장량은 뭐냐면 산림조사 기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크기로 생장한 새로운 인목들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림조사를 보통 하는데 간단한 산림조사가 아니라 국가 산림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 국토를 하기 때문에 산림조사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럼 그거 하면 또 그 사이에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조사 기간 동안에 생장한 인목들의 제적이 이게 징계 생장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생장량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생장량하고 연년 생장량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래프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요 설명이 다 이해가 돼요. 보시면 이게 연년 생장량이고 이게 평균 생장량이죠. 그래서 연년 생장량은 1년간의 생장량이고 평균 생장량은 그거를 총 연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더 커요? 연년. 이게 요 가로가 뭐냐면 시간. 우리도 애기들은 어릴 때 빨리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도 어릴 때 굉장히 빨리 자라요. 연년 생장량이.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년 생장량이 줄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이를 때까지는 항상 뭐가 더 큽니까? 연년 생장량이 더 크죠. 반대로 큰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 이룬 후에는 뭐가 더 커요? 항상 평균 생장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까 요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일 때 나무를 벌채하면 가장 많은 목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 요 연년 생장량과 평균 생장량의 합계는 같습니다. 뒤에 여기 있을 거예요. 극대점. 그렇죠.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 두 생장량의 크기는 같고 이 연년 생장량의 극대점까지 요거를 유령기, 그 다음에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까지 장년기, 그 이유를 노령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말을 바꿔요. 예를 들면 뭐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까지는 연년 생장량이 항상 적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장률 공식은 단리산, 복리산, 프레슬러, 슈나이더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단리산하고 프레슬러, 슈나이더 이게 나와요. 특히 요 프레슬러하고 슈나이더는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는 좀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단리산 공식은 n 기간분의 스몰 v는 n년 전의 제적, 현재 제적 마이너스 n년 전의 제적 곱하기 100 밑줄을 쳐주시고, 프레슬러 공식은 현재 제적분의 n년 전의 제적 분의 현재 제적에서 n년 전의 제적 곱하기 n분의 200. n은 기간입니다. 슈나이더는 n 곱하기 d분의 k. 공식을 외워주셔서 풀어주시면 돼요. 요 n은 수피 안쪽 1cm 안에 있는 나이테 수고, D는 지름, K는 상수. 상수는 보통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안 알려줄 때 있어요. 그럼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보시면 30cm 이하는
550이고 30cm 초과는 500입니다. 그래서 보통 알려주는데 혹시 안 알려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를 어차피 흉고 지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흉고 지름을 20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상수를 안 알려줬어요. 그럼 뭘로 적어야 돼요? 네, 30cm 이하니까 550으로 적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채목의 제적 특정은 요 후보식, 스말리안식, 리켓식이 있는데 세 가지 다 좀 밑줄을 좀 쳐주시면 외우셔야 돼요. 후보식은 중앙 단면적 곱하기 길이, 중앙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길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 벌채목의 제적이라는 것은 나무를 벌채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밑둥을 뭐라고 했더라 이게? 밑둥하고 위를 내가 헷갈리는데 지금. 네, 맞아요. 말구, 여기를 말구라고 하고 이걸 원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그 벌채목의 길이 할 때는 중앙 있죠. 중앙. 이 중앙 단면적으로 해서 계산하셔요. 중앙 단면적.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중앙 단면적이 얼마고 원구가 얼마고 말구가 얼마 이렇게 알려줄 때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뭘로? 이 중앙 단면적 곱하기 길이 이렇게 하시면 벌채목의 제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중앙 단면적, 원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에요. 또 파이는 3.14, D는 지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거 말고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도 똑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길이에서 구하나 요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나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길이 곱하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스말리안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원구의 지름을 알려줄 때하고 원구의 단면적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름을 알려줄 때는 보시면 2분의 원구 단면적 플러스 말구 단면적 곱하기 길이. 그러니까 원구 단면적이 뭐 8이고 이게 4다 하면 2분의 8 플러스 4 곱하기 길이가 5다 하면 곱하기 5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단면적이 아니라 지름을 알려줄 때가 있거든요. 지름. 예를 들면 원구 지름이 이게 8이고 이게 4다. 그러면 단면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름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여기 보시면 원구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원구 단면적의 제곱 플러스 말구 단면 제곱 곱하기 길이 해주시면 돼요. 이 리켓식은 6분의 L 곱하기 원구 단면적 플러스 4 곱하기 중앙 단면적 곱하기 말구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리켓식은 6분의 길이 분의 원구 단면적 플러스 4 곱하기 요 중앙 단면적은 R 플러스 말구 단면적. 이게 리켓식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